지금까지 선생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자아인 자의식과 행동하는 자아인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보았을 때 이 둘은 서로 어떻게 다르며 어떤 관계로 무슨 작용을 하나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며 또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자의식과 영혼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의식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혼은 생각과 관계없이 직접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은 추상적이지만 영혼은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 입장에서 본 이야기고 주관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생각하는 나가 진짜 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내 이야기를 지금 듣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육체의 오관을 통해 보고 느끼며 생각하는데 영혼은 칠성자라고 하는 7가지 기능에 의해 느끼고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의식과 상의도 없이 홀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뭔지 모를 것 같은 어려움이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생각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영혼을 내가 미쳤지 하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는 이걸 해서는 안 되는데 영혼이 그거를 못 견디고 할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시간인데 영혼은 자꾸 나가고 싶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뛰어나갔다. 이러면은 그게 전부 다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미쳤지 하는 것과 같은 한탄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의식작용을 통해 생각하고 인내하며 절제할 수 있습니다. 가면 안 된다. 이건 해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또 인내하며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자의식과 상관없이 기감을 통해 느끼는 순간 직접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좋다! 이러면 그냥 뛰어나가네요. 어떤 사람도 벌크닥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도 안 가지고 나가고 아무것도 준비 없이 튀어나가는 것, 그런 건 전부 다 영혼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때 자의식의 인내로 제지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혼은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감과 오감입니다. 육체가 오관을 통해, 5가지 관, 오관을 통해 느끼는 감각을 오감이라 하며 영혼이 칠성자를 통해 느끼는 느낌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오관이라는 건 뭐예요? 오관은 여러분들이 눈, 보는 눈, 그 다음에 듣는 귀, 그리고 냄새 맡는 코, 또 맛을 느끼는 혀, 그 다음에 온몸의 피부, 닿으면 이게 딱딱한가, 물렁물렁한가 느끼는 것, 이런 것을 오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느낍니다. 그건 우리 육체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칠성자는 다른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먹을 것을 보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분명히 오감입니다. 저걸 옛날에 먹어본 적이 있어. 저거 맛있게 생겼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통해서 먹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틀림없이 오감이 작동한 겁니다. 그러나 남자일 경우에 예쁜 여자를 보는 순간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기감일까요? 아니면 오감일까요? 뭘 것 같아요? 기감? 자, 기감을 모르는 사람은 먼저 저 여자를 보았기 때문에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 오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감을 모르면. 그렇다면 장님은 볼 수가 없기에 영원히 사귈 수 없는 것일까요? 장님은 못 보잖아요. 근데 장님도 결혼해요. 그럼 장님도 마음에 뭔가 들었으니까 하는 거지. 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했겠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라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다 끄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오감, 즉 시력이지만 빛 자체를 느끼는 것은 송과체라고 하는 제2성자의 작용입니다. 실성자 중에서 두 번째 성자가 송과체인데 송과체가 빛을 구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2성자는 곧 영혼의 기능입니다. 칠성자 중에 한 기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보고 느낀다는 느낌은 과연 오감일까요? 아니면 기감일까요? 이렇게 어느 것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이유는 오감과 기감이 서로 다른 남남이 아니라 바로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주는 묘하게 생겼어요, 정말. 오감과 기감은 같은 한 몸에 서로 다른 작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를 우리는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아프락삭스는 태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태극기에 보면은 빨강과 파랑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건데 한 몸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와 같이 우주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오감과 기감은 서로 설명을 할 때는 서로 다른 거지만 알고 보면은 한 몸 가운데 같은 것이다. 서로 다른 작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우고 생각하는 기능은 자의식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느끼고 행동을 합니다. 자의식이 배우고 익히면 그 배운 것이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익힌다는 노력이 곧 각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반복해서 자꾸 하면은 그 익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영혼의 각인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잘 보지 않아도 저절로 막 스스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미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때 작용은 쉽게 말하면 영혼이 하는 작용이에요. 왜냐하면 익힌다는 노력이 곧 각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고 생각한다는 앙심을 품다 할 때 앙심, 내가 자꾸 이를 갈면서 앙심이나 또 결의, 꼭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결의도 일종의 각인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다가 그걸 각인시키면은 나중에 영혼은 그것을 꼭 어떻게 행위를 저질러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면 영혼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영혼이 자의식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물리치고 직접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도덕질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능숙해지면은 그래도 덜 탄로가 납니다.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부분 들켜요. 들키는 이유는 뭔가 어설펐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하면은 그래도 남을 속여가면서 할 수 있지만 자의식이 하면은 아직 익숙치 않아가지고 어딘가 어설퍼서 남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이와 같은 행동이 박력처럼 보일 수도 있고, 왜냐면 자의식의 생각 없이 영혼이 뻐끄덕하는 것이 박력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의리나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의리라는 것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걸 내가 이거 잘못해서 내가 도와줬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잘못 도와줬다가 내가 이거 다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것은 의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리나 또 이 정의롭게 하는 일들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저지르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의 대부분은 무모한 경우가 많습니다. 좋게 말해서 의리나 정의지만 대부분 이렇게 무턱대고 박력 있게 한다라고 하지만 무턱대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무모한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나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영혼은 그 중심이 우주입니다. 영혼은 나한테서 작용하고 있지만 영혼의 중심은 우주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을 우주심이라고도 합니다. 영혼은 우주심이에요. 우주심의 핵심이 영혼인 겁니다. 그래서 무모한 행동이 의리나 정의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를 떠나서 우주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의식은 나의 핵심이, 그러니까 나의 행위예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우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의리나 정의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 있으면 내게서만 하라고 안 되죠. 그러니까 내게서는 떠나서 우주의 차원에서, 핵심의 차원에서 하면은, 우주의 핵심의 차원에서 하면은 정의나 아니면 의리를 내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먼저 자의식과 영혼의 기능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의식은 생각을 통해 여러 가지 꿈을 꾸며 자기만의 세계를 만듭니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아니더라도 먼 미래에 현실이 되어줄 나만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난 나중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저런 차를 사서 나도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것은 자의식이 하는 겁니다. 영혼은 그런 걸 못해요. 우리는 누구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이 있죠.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 그건 뭐예요? 시체입니다, 그게. 그리고 몸에는 눈과 귀, 그리고 코와 혀, 피부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며 피부로 느낀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나 심정이 곧 자의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영혼입니다. 자의식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내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데, 영혼은 이와 같은 상황과 상관없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육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육체가 아니고, 우리처럼 살이 있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라는 것은 에너지 체인 아스트랄 보디에 의해서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아스트랄 보디예요. 아스트랄 바디를 굳이 말한다면 영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은 에너지체지 우리 몸과 같은 이런 3차원의 물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붙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트랄 바디인 영혼은 7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능은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하면, 이제부터 내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아하 그렇구나 하며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직접 찾아내거나 알아내기는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라는 이 아스트랄 바디는 눈에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무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의식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은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혼은 내 말은 듣고선 하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영혼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자의식이기 때문에. 영혼의 7가지 기능이란 칠성자라고 하는 에너지 샘이 일으키는 작용입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세요. 텔레비에 나오는 저 사진이 바로 칠성자입니다. 예. 워낙 이 칠성자의 세계는 사람들이 신비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꼭 그림을 그려도 저렇게 꼭 신비하게 그려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기능을 가진 에너지샘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끼거나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에너지샘에서 하는 건데, 이 사랑이라는 기능을 가진 에너지샘은 너와 나라는 경계를 느끼지 않고 사랑을 베풉니다. 예. 너와 나 이렇게 경계가 부성하면 계산이 들어가요.
그럼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셈은 너와 나라는 경계를 없이 주고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의식이 생각할 때는 처음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관계인데, 영혼은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봤어요, 저 사람을. 갑자기 내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든다는 것은 즉 영혼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괜히 사랑을 보내요. 저 사람이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댄서의 순장입니다. 자의식이 생각할 때는 처음 만나 아무것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관계인데도 영혼은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영혼이 자의식과 상관없이 저지르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7가지 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혼을 스스로 알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저 사진을 보십시오. 저 사진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먼저 저렇게 보면 7가지가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저 그린 게 동그랗게. 저 7가지 중에서 맨 위에 부분이 제1성자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가 제7성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저 제1성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보면 머리 맨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성자입니다. 영혼은 이 제1성자를 통해서 이 모든, 그 이하 모든 성자의 뜻을 우주에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사랑을 느끼면 사랑을 느낀다는 것도 일성자를 통해서 우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만나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또 이 제1성자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생명활동을 합니다. 생명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품을 하거나 딸꾹질하거나 이런 걸 딸꾹질을 하자 해서 딸꾹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딸꾹하고 나오는 것은 제1성자가 일으키는 겁니다. 매일 밤 또 매일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아 다른 성자에 나눠주고, 이 제1성자가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충전한 에너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나머지 7개 성자들, 6개 성자들 거기다가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놔요. 이 제1성자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을 또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들으면 그렇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에너지가 먹는 걸로만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먹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단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 정도 못 자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잠자면서 우리가 생명 에너지라는 것을 우주로부터 충전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생기는 에너지는 생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을 움직이는 건 생체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끔 사용하는 정신적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예요. 바로 이 점을 과학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1성자를 통해서 우주로부터 매일 밤 우리는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그래서 충전받아서 각 성자마다 이 에너지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 7성자입니다. 그래서 충전을 받아서 이 각 나머지 6성자한테 나눠주고, 또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마침에 웁니다. 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환해졌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젖을 빨아요. 엄마의 젖을 빠는 것도 제1성자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또 대소변, 여러분들이 오줌 마렵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앉아서 오줌 놓아야 돼 하면서 오줌 놓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의식을 통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오줌이 갑자기 마렵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제1성자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소변, 하품, 졸음, 방귀 끼는 거, 또 재채기, 콧물, 눈물, 웃음, 울음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제1성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방귀를 자기도 모르게 뀌었다면은 그 남학생의 자의식은 어쩔 수 없이, 자의식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절대로 창피해서. 근데 그 남학생의 영혼이 그와 같은 행동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2성자는 이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부처의 그 이마에 그 점 찍혀 있는 게 바로 이성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성자는 그게 이마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마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또 귀 있어요. 여기 귀 여기 누르면 여러분들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하고 그 앞에서 쭉 들어간 부위하고 만나는 부분에 있는 것이 제2성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2성자를 송가체라고 합니다. 이 성자는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성자는 일종의 레이더 같은 역할을로써 찌익 하면서 레이더가 보는 거예요. 사람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자의식은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고 저렇게 개떡같이 생겼네. 이렇게 저 사람은 잘생겼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지만 제2성자는 그게 르르륵 찌찌찌 저 사람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일종의 레이더 역할로 저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눈치채고, 저는 도둑놈같이 생겼군. 눈치채고 또 현실과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각인된 내용을 육체의 송가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세상에 내보내 그와 같은 상황이나 현실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제2성자가 끌어오는 기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또 제2성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또 다른 생명체, 사람뿐만 아니라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벌러지까지 다른 생명체의 마음을 감지해내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으며 또 자신의 뜻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상대한테 전달하는 것을 대체로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태나 상황을 파악하는, 이렇게 저 사람의 상태나 또 이런 상황을 파악하거나 또 원하는 영혼을 성취하는 것은 모두 제2성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제2성자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꼭 필요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 지구상의 1%의 인간은 전부 다 이 제2성자를 터득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온통 어디죠? 그다음부터 교회에 가든지 성당에 가든지 저기다 또 솔꽁을 갖다 달아놓고 있는 건 전부 다 제2성자를 뜻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면 어디 보면 아파트에 가면 그 이상계 눈깔 같은 거 하나 그려놓은 거 있어요. 그것도 송가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가체를 뜻하는 것은 이만큼 송가체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능하고도 상관없고 학식하고도 전혀 관계없고 바로 이 능력이 있어야지 세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구상의 단 1%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이제 1%에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 에이 저런 게 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10,000% 중에 어느 그 끄트머리에 가서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저 세 번째 제3성자는 목 앞에 있습니다. 목 뒤에가 아니고 앞에 있어요. 여기. 이 성자의 기능은 이 세상이 이렇게 보면 다 하나인 것 같지만 다 층이 있어요. 높낮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층이나 또 높은 격, 낮은 격, 그리고 레벨 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1%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10,000%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이것이 열려있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면에 인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인간도 똑같지 않고 개도 똑같지 않습니다. 개도 영리한 개는, 그럼 또 닭은 닭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닭도 피아노 치는 닭도 있어요. 노래 쳐요. 그건 뭐 인간보다 나아요. 함부로 그렇게 깔볼 게 아니에요. 다 높은 격을 가지고 있는 짐승도 얼마든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서 모시고 살아야 될 겁니다. 저 일본에 가면은 거기가 어디야? 어딘가 가면 하여튼 거기는 개가 한 마리 거기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공이에요, 공. 알죠? 공. 일본은
원래 왕 자체가 왕이 정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공이에요. 걔한테 공이라 그러면서 거기 가서 서로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수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제3성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나 짐승의 상태도 파악하며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준을 느끼는 것은 제3성자의 기능입니다. 자, 그럼 제4성자. 제4성자는 양쪽 젖꼭지가 있는 그 가운데 부분입니다. 예. 이게 교구자 여러분들이 지금 만져보시면 대부분 아픈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예. 이거는 푼다란이라는 것이 터지지 않으면 대부분 아픕니다. 예. 여기가 안 아프면은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한 장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제4성자가 사랑의 셈입니다. 이 성자는 너와 나의 경계가 없으며 사랑을 베풀거나 받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자는 전 우주를 하나처럼 느끼며 하나의 세계를 주도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보고 사랑을 느끼거나 동정심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성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가슴에다가 하다못해 십자가를 붙이든지 또 여기다가 무슨 빛을 나오게 하는 것은 다 사랑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눌러서 본인이 아픈 사람은 어딘가 거기에 사랑에 대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제5성자. 제5성자는 이 갈빗대가 이렇게 밑에 갈라지는 그 밑에 보면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맨 끝에. 여기 명치라 그래요. 제5성자는 명치입니다. 이 성자의 주체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정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 또 기분이 나쁘다 하는 것은 이 성자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상에 젖는 낭만 또한 이 성자의 기능입니다. 뭐 로맨틱하게 뭐 어디 눈이 와서 추워서 얼어 죽겠는데 거기 가서 뭐 저기 어디 산에 올라가서 눈발 있는 데 가서 아 하면서 서로 막 부둥켜갖고 이런 본인까지 낭만이 있다는데 그게 제5성자가 없으면 그런지는 못해요. 추워서 안 가요. 그런데도 그걸 낭만 있다고 멋있다고. 또 그러다가 또 어떤 여자는 또 그 오픈카를 타고선 거기다가 또 목에다가 멋있는 머플러를 막 두르고 이러고 가다가 머플러가 너무 길어가지고 바퀴에 감겨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런 거 전부 다 제5성자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구의 이름이? 저 사람은 하여튼 저런 이름을 잘 알아요. 이사도라 덩큰 가는 여자래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게 전부 다 5성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느끼거나 감흥에 젖는 것도 이 성자의 기능이며 흥분하여 들뜨거나 슬픔에 빠지는 것도 이 성자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성자는 감성을 통해 더 크게 합심하면 여러 사람들의 감성을 울려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합심을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서 감흥을 받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또 어떤 여학생들은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슬픈 노래 아니에요. 절대로. 신나는 노래 부르는데 그걸 막 울면서 이런 이성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저렇게 신나는 노래 부르는데 왜 저렇게 우는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런 이상한 일을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5성자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5성자가 없으면은 가수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 배우들도 예술인들은. 그래서 연예인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위대해요. 어떻게 보면 이성보다 더 위대한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감정과 감흥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제5성자의 기능입니다. 그럼 제6성자. 6성자는 이 배꼽에서부터 밑으로 한 5cm쯤 되는 곳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성자는 7성자 가운데 유일하게 몸을 통해서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성자입니다. 다른 성자들은 우리가
있다는 것만 알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테르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스트랄 바디가요. 그런데 이 아스트랄 바디를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0건 5cm 단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전호흡이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 성자는 칠성자 가운데 유일하게 몸을 통해서 생명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성자입니다. 때문에 이 성자는 제1성자가 우주로부터 생명에너지를 가져오면 그것을 증폭시켜 자신을 지키거나 자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일단 힘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먹고 쓰는 힘하고 틀려요. 또 이렇게 힘이 생기면은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상한 배짱같이 생기는 거예요. 배심이.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이 단전호흡을 통해서 수명을 길게 이렇게 호흡을 느리게 하면은 우리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수명을 연장하며 또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쳐 용기를 갖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용감해지려면 그래서 단전호흡을 많이 해야 돼요. 나도 10대 때는 많이 했어요. 때문에 이 성자는 힘의 강약을 가늠하며 저 사람은 힘이 좀 약하게 생겼군. 약하게 생겼으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네. 왜 안 건드리는 거죠? 한번 붙어볼 만하군. 라든가 내가 지겠네. 이런 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느끼는 게 다 육성자가 느끼는 겁니다. 두뇌가 느끼는 게 아니고. 때문에 이 성자의 힘을 강약을 가늠하여 상대를 물리치거나 아니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자가 하는 호흡을 단전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명을 오래 살려면 호흡을 길게 해야 됩니다. 맥박이 빨리 뛰면 뛸수록 여러분들은 일찍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박을 늦게 하려면 호흡을 느슨하게 길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것이 단전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호흡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단전호흡이라는 말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예. 못 들어본 사람은 오늘 들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단전호흡을 잘 익히셔서 호흡을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저 칠성자는 학문과 그 다음에 성기,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자의 기능은 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식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에너지를 잠잘 때 제1성자가 받아들여온 생명에너지, 이걸 여러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에너지를 눈에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식입니다. 자식은 생명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거지 결코 몸뚱아리만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이성 간의 매력을 느끼거나 성적 자극을 받아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라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눈만 뜨고선 여자를 구한다면은 이 세상에는 여자 아닌 여자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제7성자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다 배분해 놓은 거죠. 칠성자가 비록 얼굴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것은 바로 칠성자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 우주가 알아서 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스스로 먼저 놔둘 필요 없어요. 또 이 제7성자가 제6성자, 아까도 말했지만 단전호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자제력을 벗어나면은 성범죄를 일으켜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매력 있다고 다 가서 덮쳐버리면은 그럼 성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전부 다 제6성자가 자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칠성자의 기능이 느끼는 느낌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감으로 보고 느끼는 것 외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감으로 느끼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 같아요? 칠성자가 느끼는 감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칠성자가 느끼는 게 더 많이 느낍니다. 오감이 느끼는 건 그냥 단순하게 보고 단순한 것들밖에 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건 전부 다 칠성자의 기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기감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 알기는 힘들다고, 찾아내기는. 왜냐하면 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오감 외에도 이와 같은 칠성자의 기능을 통해서 또 다른 느낌을 받거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칠성자의 기감을 직감, 육감, 영감, 예감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 또 귀로 듣는 거, 청, 시, 청, 후, 코로 맞는 거, 뭐 미, 혓바닥으로 맞는 거, 또 촉, 피부로 느끼는 것. 이런데 이 기감은 그게 아니고 직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끼는 감은 눈으로 본 거 이런 건 전부 다 눈으로 봐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쌓아져요, 마음 안에. 그래서 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전부 다 과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감은 지금 있는 현실을 직접 느낍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는 거는 기감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본다 하더라도 생각이 전부 다 그렇게 봐왔던 것에서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잘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을 하고, 이 부분을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우주가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쓰여지다가 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는 5가지 기관을 통해서 보거나 듣지만 영혼은 이와 같이 7가지 기능을 통해서 느낄 뿐 따로 보거나 듣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 또 기감은 따로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감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이 집중된 상태를 촉이라고 하며 촉을 통해서 보거나 느끼는 것을 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한다는 걸 우리 일반적으로는 말이 없는데 대부분 보면 그걸 이제 표현할 때 촉이 쓴다. 촉 건드리지 마. 뭐 촉이 예민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 촉이 바로 기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촉이라는 것의 진짜 용어는 기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촉을 통해서 보거나 느끼는 것을 직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감은 육체의 오감 외에 또 다른 감각기관이라고 해서 육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육감은 직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육감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지 뭐 뚜렷하게 장소를 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오감 외에 또 다른 감각이 있다라고 해서 6번째 감각이다 해서 육감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감을 통해서 받는 느낌을, 촉은 보는 거예요.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받는 느낌,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요즘은 그런 걸 휠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휠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이 영감이나 또 아니면 예감은 필 받아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영감입니다. 예. 또 그 영감은 상태지만 상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필 받아서 상태를 느끼는 건데, 아니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그 작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예감이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예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감을 대변하는 힘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감은 일어날 일을 미리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곧 기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고 말할 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의식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현실에 나타난 행동,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디까지나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했는데 난 자의식이 한 건데 하면 그건 영혼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진짜는 영혼입니다. 왜냐면 모든 행동은 다 영혼이기 때문에. 활동사진은 영혼이 찍는 거예요. 근데 글씨 쓰는 거, 미리 각본 만드는 건 자의식이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은 진짜 나는 영혼이고, 또 영혼은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하고 다르게 행동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나 아닌 나의 행동을 감안하여서
심정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은 진짜 나는 자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나 아닌 나의 행동을 컨트롤하기 위해 자의식의 의지로 영혼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서는 안 된다, 참아야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의식의 영혼을 컨트롤하는 것을 수양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수양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컨트롤하는데 수양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즉흥적이다라는 얘기죠. 네. 배가 고파도 공부 시간에는 좀 참아야지. 배고프다 그래서 배고프다고 땡깡을 부리거나 선생님은 지금 앞에서 강의하시는데 거기서 도시락 깨놓고 먹는다든가 이런 행동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제하는 것이 수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하고 싶은 것을 컨트롤하는, 자의식이 컨트롤하는 것을 수양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지금 작년부터 지금 시대를 4차 산업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번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를 4차 산업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기계에 인간의 지능을 부여하여 기계가 사람과 같이 머리를 쓰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기계가 머리 써요. 그럼 그나마 인간이 이제 머리 안 쓰고선 그러면 인간은 이제 머리가 전부 다 살덩어리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아마. 자, 어쨌든 그건 쪽 크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로봇이 우리 한국에 바둑을 잘 두는 이세돌이라는 사람하고 바둑 시합을 5번을 해가지고 이세돌 씨가 한 번 이겼어요. 한국의 바둑왕이 기계하고 바둑을 둬가지고 한 판 이겼어요. 그랬을 때 어떤 중국에서 어떤 그 시건방진 인간이 우리를, 자기는 뭐 5번 다 이기겠다고. 벌써 이렇게 시건방을 떨면 안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마음이 벌써 차버리면 현실을 차버립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친구는 다 이긴 게 아니라 다 졌어요. 5번. 그래가지고 인간의 모든 수모를, 인간이 모든 그 완전 전폐를 해가지고 인간이 겪어야 할 수모를 그 친구가 다 겪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로봇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그와 같은 로봇을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으로 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자동차 운전할 때, 차 타고 오셨을 때, 자동차 운전할 때 뭘로 자동차를 운전했나요? 손과 핸들 잡고 손과 발, 악셀레터 밟고 손과 발을 써서 운전을 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광교동에 가자 이러면 이쪽으로 오고, 집에 가자 이러면 차가 알아서 집으로 여러분들을 태우고 갈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 하니까 거짓말 같죠?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이렇게 생각만 하면 저절로 차가 집으로 가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도 끄고 켜는 것이 여러분들이 손으로 켜겠지만 그때는 불 보고 켜져? 그럼 불이 켜지는 거예요. 꺼져? 그럼 꺼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모든 전자제품도 생각만으로 켜고 끄는 문명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도, 지금은 총은 군인들이 전부 다 앉아서 엎드려 뻗쳐가지고선 관역을 맞춰서 총을 쏘는데 이렇게 관역에 맞춰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대는 목표물을 미리 정해놓고 총 보고 쏴! 그러면 총이 나가서 그냥 맞추는 거예요. 네. 설정해놓은 목표물에 머리에서 생각하면 저절로 총알이 날아가서 맞추고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는 황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미흡하나마 지금 거의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만들어져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는 안 가르쳐 주죠, 이거를.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의 문명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손으로 만져서 스위치를 켜는 건 이건 좀 입자 문명이에요. 앞으로 생각하는 대로 켜는 것은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 문명 하는 겁니다. 아셨죠? 곧 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간이 개판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현실을 못 시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영혼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현실에 창조하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의식을 통해서 영혼에 각인시키고 그 영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결코 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는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동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이 변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대로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는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결국 진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나거나, 진짜 나라는 것은 아니면 세상이 변하는 대로 그렇게 맞춰가면서 사는 나일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창조하는 삶이 있고 아니면 창조되어져 있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능동력이라고 하며 세상이 변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가는 삶을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나는 여러분 모두가 능동력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패턴의 삶이 동시에 있습니다. 동시에 있잖아요. 1%도 있고 10%도 있고 그래서 100%도 있고 그런 겁니다.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우주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패턴의 삶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바로 우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주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눈앞에 있는 저 산을 보세요. 저 산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산입니다. 저 나무도 산이고 저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도 산이고 저 흙도 산이고 돌도 산이고 저게 다 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두 다 합쳐서 우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주인 겁니다. 아닌 줄 알았죠? 그리고 아직도 내 말이 잘 안 믿겨지죠? 이렇게 우주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주예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서, 이 우주 속에서 우주를 움직이며 사는 그런 우주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우주 속에서 우주의 변화에 맞춰서 사는 그런 우주가 있을 뿐입니다. 예. 산에 있는 돌멩이가 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산에 맞춰서 사는 돌멩이가 있고 아니면 산을 바꾸는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는 사실 우주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예요. 예. 우주 중에 우리는 인간인 것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성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능동력을 통해서 이 우주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주를,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결코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대학을 만들거나 그러면 아마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직까지는 너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동차도 나오고 또 저절로 날아가는 총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은 지금의 여러분들과는 생각이 틀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우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이파워를 통해서 능동력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주를 사랑하고 또 우주를 알고 또 이 우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와의 사랑을 통해서 우주를 보다 풍성하게 가꿔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성직자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